어이씨, 깜짝이야. 어, 아, 뭐, 된 거 된 거 같네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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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목소리랑 잘 들리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다들? 네, 잘 보이는데.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7시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일단 OT니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여기 계신 5분들 중에서 제일 후배이기 때문에 다 20이나 21 학번이시더라고요. 저는 22학번이고 컴퓨터공학부 재학 중인 허민우라고 합니다. 그 경제통계학 이번 학기 튜터를 맡게 됐는데 일단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일단 나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통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경통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경제학부 쪽에서 저한테 컨택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수님이 경통 커리큘럼이 다른 교수님들이랑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거 맞냐?
다른 교수님을 수강한 튜터가, 아니, 그러니까 이 김재영 교수님 수업을 수강한 튜터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대요. 김재영 교수님을 들은 튜터가 아무도 신청을 안 했고 저 말고는 분반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경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학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업이 2회인가요? 1회인가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회인가? 아무튼 주에 3시간 수업을 하고 TA 세션이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하루 저녁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진행하시는 게 대학원 조교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뭔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저는 TA 세션 참석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직접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뭐 과제 같은 거나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주는 그런 세션 같은 거는 꼭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필기 자료 같은 거를 꼭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소개할 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세 분 계신데 일단 세 분, 세 분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제가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혹시 이 세 분 중에서 나는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일반 통계학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다라는 분 계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혹시 일반 통계학을 수강하신 적이 있다. 이 중에서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그 다음에 혹시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또는 뭔가 다른 외부에서 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선형 대수학을 수강한 적이 있다. 있으신가요? 아, 경제수학 빼고 그 경제수학 전필은 제외하고 별도로 내가 선대를 배운 적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경제수학 전필 안 들으신 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경제수학 전필 안 들으신 분? 네, 주영님 들으셨고요. 네, 아리님 들으셨고, 네, 희윤님 들으셨고, 네, 아예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수준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은 요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Q3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괜찮습니다. 네, 들으셨으면 괜찮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주영님은 모르시고 왜냐면 이거 경제 수학에서 안 다루는 걸로 알거든요. 네, 주영님은 네, 혜연님도 그리고 아리님도 아마 모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과라서 수능 때 확통을 안 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네 분 다
문과 소속이시니까 수능 때 아마 확통 쪽을 보시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확통 내용이 어, 몇 퍼센트 정도 기억이 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확통 내용.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통 내용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기억이 남으시는지.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 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막 어느 정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확통 내용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다가 또 너무 확통 다 아시는 거를 길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확통은 괜찮았다. 지금까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잡히기도 했고요. 뭐 그냥 OT 겸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나 잠시만요. 제가 캡처 좀 할게요. 이거 네, 캡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아마도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내 볼 거고요. 한 30분 안에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약간 추가로 더 들으실 분들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슬라이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복습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다가 너무 설명이 불친절하다.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문제인 게 아, 다 영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반 통계학이랑 경통을 들었는데 거기선 다 한국 용어를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설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이포티시스 테스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슬라이드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한국 용어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데피니션이 랜덤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통에도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의 조건은 같은 실험이 반복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랜덤 트라이얼, 즉 뭐 뭐 이제 랜덤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트라이얼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코인 토스가 있겠죠. 코인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뭐 H, 뒷면이 나오면 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온 아웃컴 결과를 우리가 W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오메가라는 샘플 스페이스 안에 얘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라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샘플 스페이스,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랜덤 트라이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풋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 3, 4, 5, 6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얘가 주사위를 던지는 랜덤 트라이얼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얘의 부분 집합이 될 겁니다. सब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을 우리는 사건,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은 이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원소들, 이 아웃컴이 나올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인토스 이런 거에서 이벤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일단 공집합인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포함된 이벤트. 뭐 이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리고 뭐 앞면이 나오는 사건만 포함된 이벤트, 뒷면이 나오는 사건만 포함된 이벤트, 뭐 두 경우 모두를 포함한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뇌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부터 좀 교수님의 설명을 안 듣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아도 안 들었을 것 같거든. 뭐냐면 시그마 필드라는 내용인데 이거 좀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들으면서 이해가 됐으면 정말 좋은 건데 일단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학부 과정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배우냐? 대학원 과정에서 실변수를 들으면 배웁니다. 근데 네. 왜 저도 여기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르치시니까 저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뭔 내용이냐면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의 콜렉션이라는 게 정의인데요. 자, 이 정의만 듣고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자, 우리 이거 1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벤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그래서 사건의 콜렉션이다. 왜 콜렉션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셋이라고 하든가 뭐 그러면 되는데 왜 콜렉션이라고 하냐면요. 원칙적으로 집합은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집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가지면은 그거를 셋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궁금하신 분들은 러셀의 역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경우엔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합 비슷한 거다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모아둔 집합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뭐 사건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겠죠. 소수의 수가 나오는 사건, 뭐 짝수의 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집합 같은 거 안에다가 다 넣어놓은 뭐 그런 게 시그마 필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괜찮으신가요, 혹시? 뭔가 너무 빠르다 또는 잘 안 들린다 그런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너무 바빠서 저는 지금 이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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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찮을 해주시는데 네. 그래요. 좋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사건들의 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어떤 걸 시그마 필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공집합을 포함해야 돼요. F라는 건 이제 시그마 필드를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참고로 교과서에는 뭐 요렇게 써 있는데 뭐 저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집합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즉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건이 시그마 필드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뭐 이거는 왜인지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건 A라는 게 뭐 아까 사건들의 집합이라 했으니까 A는 사건이겠죠. 이벤트겠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시그마 필드 안에 포함이 된다면 무조건 그 사건의 여집합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의 시그마 필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일단 뭐부터 넣어야 돼요? 공집합. 그죠? 네, 공집합을 넣어야 돼요. 공집합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짝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넣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2, 4, 6의 눈이 나오는 이벤트를 넣고 싶은 거야. 이걸 넣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뭐도 있어야 돼? 그렇지. 얘 여집합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는 이벤트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도 있어야 된다. 1, 3, 5도 있어야 된다. 끝일까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왜? 얘의 여집합도 있어야 되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여기서 전체 집합은 샘플 스페이스죠. 그래서 오메가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시그마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아, 세 번째 조건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에,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표현이 되게 어렵게 써 있네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써 드리면은 그러니까 A1, A2 땡땡땡 뭐 이런 애들을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합집합한 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A1부터 쭉 합집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합집합을 한 것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 선생님, 위에 있는 예놈은 3번 조건을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A1이라고 치고 얘를 A2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랑 얘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뭐 공집합이니까 얘겠죠. 근데 얘는 F 안에 들어있죠. 상관없네, 그죠? 그리고 뭐 이번엔 얘랑 얘를 골랐어. A1이랑 A2를 골랐어. 뭐 얘네 둘이 합집합을 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뭐 전체 집합이 되겠죠. 1, 2, 3, 4, 5, 6이니까. 전체 집합 F에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 1, 2, 3번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시그마 필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코인 토스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에서 이거 언급했죠? 코인 토스를 하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시그마 필드를 이 코인 토스 이벤트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튕기시는구나 자꾸. 어떡하냐? 이게 네, 참 튕기셨네. 네, 잠깐 튕기신 김에 좀 쉴까요? 잠깐 튕기셨으니까 네, 그래요. 지금 네, 아리님이랑 혜연님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네. 지금 앞으로도 이 정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영님 다시 들어오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래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인토스 이벤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필드를 구성을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는 들어가야 되죠? 그쵸. 1번에 의해서 공집합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들어가야 되죠? 공집합이 들어갔으면 그 여집합도 들어가야 돼요. 얘 들어가야겠죠? 일단 이 두 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 선생님, 우리 3번 조건 만족하는 거를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A1, A2라 두고 합집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샘플 스페이스. 들어있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능한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넣고 싶어. 그러면 뭐도 넣어야 될까요? 여집합도 넣어야 되겠죠? 여집합인 뒷면이 나오는 사건도 넣어야 되고, 얘도 넣어야 된다. 얘가 가장 큰 시그마 필드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총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넣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뒤에서 증명을 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넣은 집합은 시그마 필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 참고 클로스드 언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과서에 클로스드 언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약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요. 뭐뭐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갑자기 뭐 문도 아니고 왜 닫혀 있다는 소리를 하나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수는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자연수 두 개를 고릅니다. 뭐 왜냐면 덧셈을 하려면 수 두 개가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이랑 5를 골랐어요. 그다음에 덧셈을 했어요. 8이 나왔어요. 얘는 뭐죠? 자연수예요. 오, 자연수 두 개를 골라서 덧셈을 했는데 똑같이 자연수가 나온다. 그렇죠? 자연수 두 개를 골라서 덧셈을 했는데 자연수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연수는 뺄셈에 대해 닫혀 있다. 뭐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입니다.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왜? 3이랑 5를 골라요. 빼요. 마이너스 2야. 얘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뺄셈에 대해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닫혀 있다는 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클로스드 언더 어쩌고 저쩌고는 뭐 클로스드 언더 에디션, 클로스드 언더 뭐 서브트랙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동현님 오셨네요. 동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그 동현님 잠깐만요. 네, 지금 들리시죠? 네, 바쁘시면 네네. 먼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closed under addition subtrac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시그마 필드는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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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져 있어요. 뭐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엑시옴들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얘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시그마 필드 안에서 A랑 B라는 사건을 골라요. 사건을 고르면 A 합집합 P, A 교집합 P, A 차집합 P, A 세모 B는 뭐냐면요.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여기 교집합 뺀 요 부분. 그래서 요 네 연산은 이렇게 한 거는 무조건 얘네들도 시그마 필드 안에 있는 원소라는 거예요. 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나와 있길래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뭔가 문제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걸 정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확률, probability에 대해서 정의가 들어갑니다. 왜 시그마 필드라는 걸 굳이 힘들게 정의를 했냐면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P라는 거는 공역이 이제 real valued function이라는 게 이제 공역 또는 치역이 실수라는 거죠. 네, 공역이 실수고 D처럼 써졌네. 네. 그 다음에 F를 정의역으로 한다.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f를 정의역으로 하고 r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probability function이 되냐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근데 확률이 왜 펑션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확률이 왜 펑션이냐면요. 우리 초등 뭐 이제 그 언제야? 고등학교 때 확통을 배울 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쓰죠? PA는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죠? 자, A라는 집합을 실수로 보내는 함수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P라는 거를 펑션으로 볼 수가 있다. 셋을 실수로 보내는, 리얼 밸류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확률 함수가 되냐면요. 첫 번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값이 0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면 확률이 음수일 순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하, 진정하시고. 얘는 이제 for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F, 즉 시그마 필드 안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P 샘플 스페이스 한 거는 1이 나옵니다. 뭐 뭔지 아시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사건이라고 했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걔는 확률이 1이겠죠.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자, 이거 영어로 쓰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쓰기 힘들다. 네, 됐습니다. 자, 얘가 뭔 뜻이냐면요. 일단 이 앞에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I라는 사건이에요. 시그마 필드 안에 있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AI랑 AJ를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어요. 뭔 소리야?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여기서는 뭐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라고 영어로 합니다. 네, 서로 배반 사건이다. 즉 동시에 일어날 수가 절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AI들인데 어떤 AI들이냐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고른 애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래 조건도 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교집합을 아니 뭔 소리야 합집합을 한 거를 확률을 함수에다가 보내면은 얘가 각각을 시그마 더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쌤. 네,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1 있고 뭐 여기 A2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 교집합 있나요? 없네요, 그죠?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 3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A1 합집합 A2 한 거는 뭐랑 같냐? PA1 한 거에다가 PA2 더한 거랑 같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확통 배운 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겹치는 부분 없어. 그럼 두 개 합집합한 거의 확률은 각각을 더한 거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족을 되면은 이 세 개가 만족이 되면은 우리는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정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확률이 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조건을 줘가면서 이런 걸 만족하는 애들은 다 probability fun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확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에다가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세 개의 조건만 만족을 해주면 우리는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 수업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만 다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제가 갑이 아니고 교수님이 갑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이에요. 프로퍼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 네, 30분 다 돼가네요. 혹시 만약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한 거는 업로드를 유튜브에 추후에 하도록 할 테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의 확률은 B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I가 시그마 필드 안의 사건이고 I를 뭐 1, 2, 3 뭐 이런 자연수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AI들을 각각 합집합한 거는 시그마 한 거랑 작거나 같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위에서 봐봐. 3번 공리에 의하면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데 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진 거죠? 왠지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서로 배반이라는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죠? 겹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뭐 샘플 스페이스 안에 A1이랑 A2가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그러면 얘네 아니 합집합한 거의 확률은 요만큼일 거고 그 잠깐만요. 방송 나오네. 뭐지? 어? 만학학생생활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식사하고자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지금 뭐 화재를 피우려 한다는데요? 사이렌 울리면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아니 왜 잠시만요. 아 여러분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시간이 혹시 되시는 분은 제가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